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1운동은 무엇인가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 안녕하세요. 청포도의 샤인입니다. 청포도의 머스켓입니다. 오늘 저희가 3.1운동을 맞이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올해하고 3.1전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1919년에 3.1운동을 했잖아요. 딱 100주년 되는 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과 동시에 상해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이 되기도 하는 해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0년대는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이제 초기로서 무력 통치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력 통치에 억눌려 있던 시민들이 그전에도 독립운동은 계속 해왔지만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했던 첫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죠. 1910년대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조선국민의 단체들이 이렇게 조직이 되면서 확장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죠. 이제 3.1운동 전후의 국제 정세를 보면요. 1919년 초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패전국의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체결되자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3.1운동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3.1운동 하면은 학생들의 보통, 만세운동이 유명하죠. 맞아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제일 이제 생각이 딱 나는데요. 사실은 3.1운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했던 것은 민족 종교 대표 33인이었습니다. 천도교와 기독교가 대표가 되고 이제 그 외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도 동참을 하면서 연합 전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학생단까지 가세하면서 그런 종교, 나이, 민족 할 거 없이 연합을 하면서 그런 대규모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반대로. 네. 그 유관순 열사 잘 아시죠?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유관순 열사께서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약 3,000여 명과 함께 만세 시위를 벌인 날이 3월 1일이죠. 이제 다들 3.1운동 하면 유관순 열사, 아운의 장터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날은 3.1운동이 시작된 날은 아니고요. 이제 양력 3월 1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1일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가 음력으로 또 3월 1일이었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러면 그 양력 3월 1일에는 어떤 이제 일이 있었나요? 네, 이 3.1운동을 이제 주도를 한 게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들이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장소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지훈 선생님이 시민들을 데리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만세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확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3.1운동의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은요. 전국적으로 독립선언서가 25,000장이 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만세운동을 하던 분들 중에서 47,000여 명이 일제에 붙잡혀 가셨어요. 네. 그리고 7,509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봤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인구수를 생각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사상자가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말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만세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무력 통치였던 일제강점기 통치 방식이 이제 3.1운동 이후 1920년대부터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렇게 더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얘네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살살 꼬시는 네, 문화 통치로 바꿨죠. 그런 아예 전략을 바꾼 거죠. 네. 이제 임시정부 이야기할 차례죠. 네. 이제 임시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이제 임시정부가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3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국내하고 여기저기 임시정부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3회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다른 임시정부, 한성정부라든지 노령정부가 통합이 돼서 상해 정부로 이렇게 딱 하나로 통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3.1운동과 같은 해인 1910년 4월 13일 수립이 되게 됩니다. 같은 해? 같은 해. 1910년이라면서 1919년. 방금 10년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해서 이 임시정부를 수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암살 이런 영화 보면은 되게 네. 상해에 가가지고 다 무기나 이런 거 조달받고 계획 짜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면서 조금 더 독립운동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 네. 그 상해에 다녀왔었잖아요. 아, 맞아요. 이제 저희 청포도가 청소년 대한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사랑의 대학생 이제 한류 원형 문화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1월 달에 상해에 다녀왔습니다. 네. 좋았겠다. 그쵸. 나도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터에 직접 다녀온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뿅. 뿅. 안녕하세요. 청포도의 샤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대한사랑 전찬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찬웅 회원님을 모신 이유는 상해 임시정부를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상해를 다녀온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상해 좋죠. 상해 일단은 독립운동 그런 거는 이제 일단 저희가 직접 안 겪어봤고 보통 이런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책으로 접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직접 갔다 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에 혼을 태우던 그런 투사들의 혼을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해 임시정부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은 확실히 이제 좀 임시정부다 보니까 이제 좀 잘 갖춰진 그런 정부 기관 같기보다는 좀 이렇게 부잣집 가정집 같은 느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넓진 않고 부서 하나마다 이제 방 하나에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실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고 무엇보다 임시정부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의거하기 전까지는 이제 김구 선생님이 홀로 지키셨다고 해요. 그 건물하는 걸 이제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혼자서 지키셨던 이제 김구 선생님이 새삼스럽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찬웅 회원님 이제 대학부로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대학부로 가서도 대한사랑 활동 계속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 물론입니다. 이거는 제 자존심입니다.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사람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무관심하다고 해야 되나? 뭐 제가 상해 임시정부 갔다 온 걸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노구교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학살된 그런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나요? 없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거의 뭐 100만 단위로 800만 명이 그렇게 일본인한테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저희들 이런 아픈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는 그냥 그랬다. 뭐 어땠다. 그냥 이렇게 완전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청소년을 떠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인생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참여하세요. 대한사랑 역사왕복 화이팅! 화이팅! 네. 잘 봤습니다. 재밌었겠다. 진짜 좋았겠다. 근데 진짜 100주년을 맞아서 간 거니까 막 중국 이런 거 상관없이 되게 의미가 깊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손병희 선생이 맞습니다. 네. 그 손병희 선생님이 동학의 3대 교주셨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이제 처음 만들려고 할 때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손병희 선생님을 꼽을 정도로 되게 3.1운동의 최고 지도자셨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감옥에 계셔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진짜 안타까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까 민족대표 33인에
중심 세력이 기독교와 천도교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천도교가 먼저 계획을 해가지고 기독교에게 이제 지원 요청을 하고 연합 같이 하자 하고 뭐 그 다음에 불교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은 정확하게 말하면 천도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도교 하면 뭐죠 이전에? 천도교가 동학에서 나왔잖아요. 네. 네, 이제 동학이 나중에 일부가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네, 뻗어져 나온 거거든요. 네. 그 동학하면 동학 농민운동이 아, 맞아요. 이제 사실 동학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로는 좀 종교적인 이미지보다는 그런 동학 농민운동의 사회운동의 그런 이미지가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860년에 수훈 최재우 선생께서 그 시천주와 다식의 벽을 내세우시면서 동학을 창도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시간이 흐르고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학 농민운동을 하면은 보통 이제 그냥 농민들이 이제 살기 힘들어서 이제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일으킨 운동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동학 농민운동은 단순히 그런 농민운동으로만 치부될 게 아니라 한국 역사에서는 근현대사가 동학 농민운동을 전후로 해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의 시작이면서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 교수들이 이 3.1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냐, 일어날 수 있었냐,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에 동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을 했던 그 60만 동학군들이 대부분이 그대로 독립운동을 하셨죠. 네, 그대로 일병이 되셨잖아요. 이제 독립운동이 동학에서 시작된 게 맞고, 사실은 동학에서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걸 접주라고 불렀거든요. 전에 동학혁명 기념관을 가서 보니까 10대 접주가 되게 많았더라고요. 네, 10대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진두지휘해가지고 동학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독립운동에서도 그 유관순 열사처럼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사실 10대들이 이제 힘이 없는 단순히 이제 어리고 약한 청소년 계층이 아니라 나라가 힘들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앞장섰던 계층이 다 10대 청소년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도 굉장히 우리가 독립도 했고 평화로워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지만 사실 역사는 광복을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인데 아직도 역사가 광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북아는 역사 전쟁 중이라고 해요. 네. 한국, 일본, 중국이.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독도 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는 중국의 동북공정까지. 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일본에서 일본 교과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역사가 다 왜곡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위안부도 자원을 해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놓고 네, 그런 식의 역사 왜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3.1운동 일제강점기 시기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서 20만 권을 그 불태우어서 이제 역사 내용도 잃어버리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역사 교육이 지금까지 내려져 와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실 어른 학생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좀 없어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청소년들이 새로운 역사 광복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왜곡된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한 역사 광복군으로서 함께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광복 하면 대한사랑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청소년 대한사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역사 광복군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으로 신청을 주시면은 저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다 같이 역사 광복에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광복하는 그날까지 저희 청소년 대한사랑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지금까지 청포도의 샤인이었습니다. 머스켓이었습니다. 짠.